존경하는 이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명태균 씨에 의해서 아주 사단이 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발언 하나하나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버금가는 제2의 국정농단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내가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정권이 무너진다고 대통령 부부를 협박을 합니다. 검찰을 협박을 하고 대한민국을 협박을 하고 이거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영 씨가 뭐길래 이런 식의 그 조롱을 당해야 하는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명태균 씨를 철저하게 수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일단 선관위에서 발표한 미래한국연구소 위반행위 조치 내역들입니다. 보면 2019년도 7월 17일 날 고발이 있었고 벌금 300만 원 등등등 쭉 보시면 있겠습니다. 많을 때는 1,000만 원까지 했는데요. 나중에 특별하게 우리가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2021년은 전부 경고밖에 안 받았습니다. 이게 이번 여론조사가 선거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리고 불법 여론조사로 얻을 이익에 비교해서 대단히 경미한 처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금 이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체 조사를 그렇게 많이 실시한 것 자체인데 비등록 여론조사 기관인데다가 저희한테 신고도 지금 이건 다 신고된 거. 네. 아니 아예 선관위에서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은 계속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 씨가 대국민 협박을 하고 대통령 부인에게 대통령 부부에게 협박을 하고 하는 이유가 여론조사 들고서 흔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가벼운 조치 때문에 명 씨가 용기를 내고 결국 국가를 비극에 빠뜨리는 결과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앞에 또 보시면 그 전에 있었던 자료들을 세부 분석을 한 겁니다. 세부 분석을 해보니 1번부터 경남 창원 성산이라고 한 7가지 종류가 이전 자료에 경남 자료에 고발된 300만 원 나온 자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요. 문제가 있었던 건 자체 구축 표본을 그 안에 포함을 시켰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선관위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선거법 위반 사항인데요. 근데 문제는 20대 대통령 선거인 시기 13번에 2020년 3월 12일부터 2022년 4월 21일까지 제일 중요한 PNR의 20대 대선 여론조사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으셨나 봐요. 이미 불법 여론조사로 처벌받는 전례가 있는 기관이 의뢰자인 여론조사는 좀 주위에서 살펴봤어야 되는데 이때 왜 빠졌을까요? 왜 이때 빠졌는지요? 네.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지금 거좀 넘겨주시고요. 2021년 2월 한 차례, 4월 한 차례, 그리고 5월 첫째 주부터 2022년 3월 2일까지 매주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7월부터는 명태균이 설립한 시사 경남도 여론조사를 시작합니다. 좀 틀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내가 봤죠. 윤석열 48%, 네네네. 백분율 만들면 네. 이재명 42%. 네. 예. 아마 그래 나올 거거든. 네네. 예. 하여튼 조사 돌리면서 할 때마다 나한테 좀 얘기를 해줘요. 알겠습니다. 작업 다 하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수정 또 해야 되니까. 네네. 맨날 윤석열한테 뭐가 얘기해야 돼. 알겠습니다. 네. 맨날 윤석열이한테 보고해 줘야 돼. 보고를 계속 했다는 얘기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불법 여론조사를 한 의뢰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의뢰인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지금 불법적인 여론조사에 관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에 따라서 지금 여론조사 불법 여론조사에 기초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지금 처벌 규정이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과태료도 있고. 근데 지금 그러니까 표본 집단이라 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불법 여론조사의 최종 수요자, 실질적 수익자가 이 통화에서 보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한테 보고해야 돼. 자, 다음을 좀 볼까요? 그래서 스픽스 방송 유튜브 방송에 나왔었던 내용을 제가 직접 전달을 받은 내용입니다. 문제가 됐었던 강아무개 씨가 들고 갔다고 명태균 씨가 47건의 여론조사 비용 중 3억 6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정산 내역서를 챙겨서 김건희 윤석열 부부를 만나러 갔다고 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강혜경 씨가 작성하고 명태균 씨가 들고 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정확하게 3억 7,520만 원인데요. 이게 공교롭게도 앞서 이상식 의원이 처음에 말씀했었던 명태균 씨의 찬압 액수 3억 8,500만 원과 비슷합니다. 액수 자체가. 이거를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도 의심을 살 수 있을 만하죠. 이게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선 회계 보고서에는 심지어는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누락할 경우 어떻게 돼야 되나요? 정치자금법 위반 아닌가요? 다시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자, 영상 좀 같이 보시죠. 돈을 3억 6천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주세요라고 갔는데 네. 실제 돈은 오지 않았지만 결과물이 공천 온 거예요. 결과물은 의창군 보궐선거 공천 네. 이 사람으로 하면 내가 당선되게 해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그 여론조사 비용 네. 대가가 김영선의 공천인 거예요. 어머. 보셨죠? 이 3억 7천만 원의 비용 대신에 창원 의창의 공천을 받아왔다는 그런 그 얘기입니다. 방송에서. 네, 의원님 말씀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자체 조사라든지 하면 미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불법적인 여론조사가 이제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본 질의는 그 추가 시간을 드리지 않는 걸로 원칙을 합니다. 정동만 의원님. 오늘 공천 개입 관련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국감 처음 봅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사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개인적인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있을 건데 입법기관인데 한 분 한 분이 입법기관인데 다 개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건데 어떻게 해서 다 그렇게 하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동안 민주당 또 수없이 많은 요새 진행 발언을 저를 향해서 해주시죠. 이야기들 하고 국민들 또 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해녹시키고 또 저희들 8월 20일 마약 수사 의혹 청문회도 그렇고 행안위 국감 첫날 새벽 2시까지 대통령 관저 가지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새롭게 밝혀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발언을 의사 지금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좀 빼주십시오. 예? 아니 그 이야기하자. 아니 이광희 의원님 뭐 없어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제가 정리할 수 있도록 저한테 좀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국회가 이 맹씨 같은 분한테 휘둘리는 게 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